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화일간이 그 신유술월에 태어난 경우, 그러니까 가을이죠. 에 태어난 경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조금씩 물상, 조후나 물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명리하는 사람들은 필수로 알아놔야겠죠. 근데 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물상이 더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 음, 또, 또 이걸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격 잡는 법 연습을 하기 전에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관은요, 주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촛불이라고도 하고, 그쵸? 뭐 등대, 뭐 되게 음양으로 따지면 병이 양이면 정화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모닥불, 뭐 되게 많이 있죠. 뭐 달이라고도 하고, 뭐 별이라고도 하고, 뭐 작은 등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정화일관들이 뭐 사상가나 뭐 종교인, 철학자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예,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정화일관이라고 해서 다 그, 희생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내 몸을 불살라서, 내 몸을 태워서 남들을 환하게 밝게 하는, 비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개념이다. 정화는 이런 병화에 비해서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꼭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어쨌든 어둠을 밝혀준다. 어둠을 밝히는 거는 뭐 병화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외롭다,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이런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정화일관들이 보면 어, 명리가들이 많아요. 보면 예, 명리가들이 많고 그다음에 음, 일명 거지도 많아요. 거지. 예. 거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정화일간에 특히 뭐 luc법격이라던가 그건 이제 아직 안 했지만은 뭐 정화일간이 사오미월에 태어난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너무 정화일간만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거지사주에 많이 있었어요.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고요. 자, 그래서 외롭다는 건 약간 공통적인 특징이다. 네, 뭐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이런 거는 어,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물상에서 정화일관이면 뭐랑 뭐랑 뭐가 좋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음, 간목이 예,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정화는 이제 약간 꺼져가는 불씨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 활활 타는 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불을 더 이렇게 죽지 않고 키우는, 예, 살아있게 만드는, 불씨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화일관들은 관목이 있으면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을목은 안 되나요? 예, 을목은 좀 힘들다고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젖은 나무거든요. 감목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벽갑 인정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요런 걸 할 때에는 감목을 말해요. 그래서 감목을, 이제 요게 이제 씹신으로 하면 편인, 예, 정인이죠, 정인. 예,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수가 있으면 정화일관들이 머리도 좋고, 예, 이런, 계속 이제 유지를, 목생활을 해주니까, 예, 인생비를 해주니까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오고, 간목은 보면요, 어느 일간이나 다 중요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상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예. 뭐, 그럼 뭐, 간목 하나 없는 사람들은 뭐, 별로 안 좋을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간목을 이제 커다란 이런 땔감을 잘 이제 이렇게 쓸모 있게 잘 쪼개서 불을 떼려면은 경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일관은 경금을 아주 좋아합니다.
경금도 정화를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연관 관계가 있어서 벽갑인정은 이 정화랑 간목이랑 경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벽갑인정이라고 해요. 원래는 정화일간일 때예요. 원래는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벽갑인정이라고 하는데 뭐 경금일간이 정화랑 간목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맞추기 나름이죠. 간목일간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제 구성, 십신의 구성을 보면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한번 따져볼까요? 정화하면 이제 간목이 정인이고, 경금은 정제죠? 예, 그러니까 뭐 제격 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인수용제하면 안 좋겠죠. 그죠? 인수격인데 뭐 경금 있으면은 파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안 맞네요. 그리고 만약에 경금일간인데 뭐 간목이 있고 그 정화가 있으면 이거는 뭐 괜찮죠. 이거는 재성이고 얘는 정관이니까 재생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용 정관이나 정관 용제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좋겠죠. 예. 제가 요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예, 주변에 한두 분 정도 본 적 있는데 잘 사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관목일간이 정화가 있고 경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상관이고, 요거는 뭐죠? 칠살이죠. 그러니까 좋네요. 그죠? 상관격이면 상관대살 하는 거고, 칠살격이면 칠살식재 되는 거니까, 예, 나쁠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벽갑인정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에 쳐보시면요. 엄청나게 나와요. 그냥 알아만 두시고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경금은 정제니까요. 예. 이제 오늘 또 신유술월,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얘기니까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임수가 있으면 좋다고 그래요. 정화일간이. 그러니까 이게 뭐 물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정화가 달이잖아요. 예, 달인데 이렇게 큰 호수에 달이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화일관이 임수가 있으면은 항상 자리가 있다고 해요. 정관이니까 그런가 봐요. 네,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시커먼 호수를 큰 강을 이렇게 밝게 비추잖아요. 우리 가을에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추석, 보름 때. 그리고 이제 인덕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좋다고 나와요.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 밑에 쓴 네 가지는 좀 안 좋다고 나와요. 자, 일단 임수는 좋은데 개수는 되게 안 좋대요. 제일 안 좋대요. 왜냐하면은 이 안 그래도 큰 불이 아니고 작은 불이잖아요. 불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있으면은 확 다 꺼버린다는 거죠. 예, 이렇게 불씨가 모닥불에 이렇게 살랑말랑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억지로 내리면은 다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제일 안 좋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화일간이 개수는 원래 편관, 칠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칠살이 있다고 다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예. 저는 오히려 좀 청간에 그 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멋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신금도 안 좋다고 봅니다. 아주 나쁘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뭐 이 정화가 뭐 바늘도 되고요. 예를 들면 요 신금이 그리고 이게 반지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런 뾰족한 걸 말해요. 그런데 이걸 다 정화가 살살 녹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는 오히려 뭐 병신압을 해서 좀 난데 그래서 제 신금은 굉장히 안 좋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다 녹여버리니까 이 신금을 다 녹여버리니까 세상 무기력한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뭐 실수나 실패도 많이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신금은 편제잖아요. 그렇죠? 예, 편제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부자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물상은 그냥 이미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토는 또 안 좋다고 봐요. 기토 왜냐면요. 이거 축축한 토잖아요. 바짝 마른 토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화가 지금 이렇게 불씨가 약한데 여기
이제 젖은 흙으로 확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기토를 안 좋다고 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제일 중요한 갑목을 합거하니까 갑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게 뭐 있죠? 기토탁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임수는 좋다 그랬죠? 임수를 이제 상하게 하니까 이 진흙탕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기토탁임이 그러니까 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토는 뭐죠, 근데? 식신이죠? 근데 뭐 정화일관 식신 있는 사람들 잘 삽니다. 예, 제가 많이 봤어요.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정화일관인데 기토가 있고 여기 임수가 있다 이러면 안 좋겠죠. 이 상관, 경관, 식신재관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상은 물상대로 이제 알고 있고 격국이 더 중요해요. 을목도 이제 개수랑 비슷한 이유로 안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축축한 나무라서 그래요. 갑목은 바짝 마른 나무인데 을목은 좀 젖은 나무? 예, 그래서 이 정화일관이 을목이 있으면요. 좀 이 갑목과 다르게 그 눈물로 세월을 많이 보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묘일주가 이렇게 별로 좀 그렇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내 배우자감 일지는 내 배우자잖아요. 예, 이게 이제 나를 항상 이제 슬프게 만든다는 거죠. 울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정묘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뭐 이 전체가 되게 뜨겁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정화일관이라도 여기 뭐 사오미 월에다가 위에 병화도 떴고 막 이렇게 뜨거운 그 사주라면은 이때는 을목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이거를 다 이 화기를 흡수를 할 거잖아요. 을목이 기토랑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 조도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을목이 제일 나쁜 이유는 아까 말한 이 경금, 되게 좋은 경금을 합거를 해서 그래요. 을경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걸 합거하는 거면 기신이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 기신이 되면은 어, 뭐 이게 지금 편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꾀 부리다가 넘어간다던가,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가는 거 있죠. 아니면 뭐 사기를 당한다던가, 그 뭐 문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제일 큰 문제는 그 정화일관이 경금이 소중한 이유가 이게 참 그 재물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정화일관이 경금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요거를 이제 없애버리니까 을목이 을경합하면 그러면은 굉장히 좀 그 허황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거를 합거를 해서 안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토는 뭐 괜찮다고 봐요. 이거는 또 기토랑은 다르게 무토는 이제 상관이긴 한데 뭐 임수만 보지 않는 이상 좋겠죠. 이거는 화로 역할을 해서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계속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관은 좋게 봐요. 그리고 나머지 뭐 있죠? 예, 병정화는 이제 비겁이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때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화기운이 약하다. 그럼 정화가 더 깨질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정화가 있으면 굉장히 좋고 나한테 힘이 되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뜨거운데 병정화가 또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쁜 역할을 한다고 나옵니다. 왜 나쁠까요? 임수를 합거를 하잖아요. 정임합을 하잖아요. 제일 좋은 정관을 합거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 경쟁자가 내 자리를 탐하는 거죠. 아니면은 경쟁자가 내 남자를 채간다던가, 그러니까 관 하나를 두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쟁관, 뭐 이런 식으로 쟁합을 하니까 투합을 하고 그러니까 비겁이 언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딱 말할 순 없고 전반적으로 봐야지 알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은 격 잡는 법이니까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정화일관이 일단 신월에 태어난 경우를 볼게요. 자, 제가 오늘 특별히 신유술어를 갖고 온 이유는
이 정화일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되게 삶이 뭐 아니면 도가 많아요. 예전 고전책을 보면은 그 유명한 거지 사주들이 쫙 있거든요. 뭐 집에 불이 나서 다 망해서 뭐 망했다, 뭐 굶어 죽었다, 뭐 잘 살다가 어떻게 됐다 이런 사주들이 대부분 정화일관이 많아요. 그 다음에 병화일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주로 그런 경우는 월지가 이제 좀 사오미인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록겁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임상을 해보면요. 그냥 그런 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정화일관도 당연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가을에 태어나신 정화들이 좀 그런 면이 보여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자, 이런 가을 정화는요. 어, 재물적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 네, 뭐 재테크의 귀재까지는 아닌데, 예, 그렇게까지는 뭐 가긴 힘든데, 그래도 항상 그 내가 재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이 돈만이, 재물만이 나를 이끌어줄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재를 추구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할 때도 돈 되는 공부가 아니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뭐 취미 이런 거 관심 없고, 그죠? 그런 식으로 뭐 재테크, 경매라던가 뭐 그런 거 있죠. 사업적인 거. 그런 거를 배우는 거는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주식이라던가 코인 이런 거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 이런 거 말고 돈이 안 되는 취미는 딱히 관심이 없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살겠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뭐 바람직한 거죠, 그래도. 자, 자본주의 시대는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재테크를 안 하고, 이런 재물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 열심히 하고 아껴 쓰고 알뜰하게 겸손하게 살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모아서 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여기 들어요, 여기. 제일 밑에. 예. 왜냐하면 계속 그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물가 오르는데, 현금의 가치는 똑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여기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나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신월도 보면 지금 이제 신월이 지나갔죠? 예, 신월은 지나갔네요. 8월이죠, 원래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자, 신월은 보면은, 무, 임, 경. 이렇게 되는데, 항상 반복하지만 신중무토는 용신을 할 수 없어요. 투간을 해도, 투출을 해도. 이제 임수랑 경금인데, 임수만 투출을 했다. 그러면은 뭐 정관격이 되겠죠. 근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경금이 투출했다. 그러면은 엄청 센 거죠.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여기다 뭐 아무데나 마찬가지. 경신도 되고요. 자, 이러면은 뭐 정제가 엄청나게 힘이 강한 거죠. 제격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투출을 했다. 그러면은 뭐 아까 말한 대로 이때는 얘가 본기가 격이 돼요. 그러니까 재용 정관 이렇게 되겠죠. 예. 뭐 재와 정관을 겸격을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인신 사이는요 겸격 없어요. 예, 얘는 본기가 그냥 큰 형이 왕이에요. 예. 근데 왕이 투출을 안 했을 때, 얘가 투출을 안 했을 때는 동생 임수가 형 대신 왕 노릇을 할 수 있지만은